네, 여러분 지금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주의 편지 이걸 통해 가지고 진짜 리더십이 뭔가 우리들에게 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바로 그 교수님이 직접 수원시장으로 나서서 수원에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수원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신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상한 건 아니고 살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예, 뭐 빨리 나갈 때는 아침 3시 반쯤 나갈 때도 3시간이요? 예. 이제 수원 시민을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운행 나가시는 그런 버스 기사님들한테 인사를 드리러 나가려면은 3시 반에 나가서 이제 4시부터 인사드리고 평상시에는 이제 6시쯤 나가서 6시 반부터 이제 뭐 수원역, 성균관대역, 화서역 이렇게 네. 또 혹은 뭐 망포역 이런 주요한 역에서 이제 출근길 하시는 시민들께 인사드리고 밤늦게 또 퇴근 인사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밤에 몇 시에 주무시는 거예요? 잠은 좀 일찍 잡니다. 그래도 한 뭐 12시에는 자서 12시가 일찍이에요? 예, 뭐 돌다가 보통 한 뭐 3시간 반, 4시간 정도 이렇게. 와, 세상에. 우리 옛날에 사당 오락이라 그랬어요. 대학교 좋은 데 가려면 4시간 자면 붙고 그거 다 5시간 자면 거짓말이에요. 떨어진다 그거는 그랬는데 다. 본인은 지금 3시간 막 자는군요. 아니 아까 우리 기자? 김동영 네. 기자님한테 뭐 정치 이야기 했는데 네. 이거 사람 할 짓 아닙니다. 근데 왜 해요, 근데 본인은? 저는 목표가 있어요. 무슨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수원이란 도시를 정말 시민들이 자부심 갖게 하고 네.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네. 살아가는 도시 만드는 걸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고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왜 선택을 해서 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네. 하여튼 뭐 시장이라는 자리,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저스트 두이님께서 김영민 TV에서 봤어요. 지정란이 화이팅입니다. 꼭 당선하세요.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준혁 TV도 있네요. 야, 아니 뭐 김준혁 보통 이제 TV? 시장 후보들 다 하나씩 만들잖아요. 하나씩 만들어요. 네. 신지훈님, 수원은 김준혁, 무늬만 민주당인 다른 후보랑 다르다. 이승옥님, 김준혁 후보님 응원합니다. 야, 인성희님은 갑자기 송영길 의원님 응원하고 계시네. 자, 요점은 지금 교수님 응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전찬래님, 혜수님, 써니캣님 많은데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주의 편지 출근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번엔 그냥 정말로 이렇게 정조의 리더십을 가지고 좀 큰 틀에서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수원시장 나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나 보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전에 출마의 변을 좀 살짝 여쭤봤더니 수원이 뭐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 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 또 높은 수준의 도시인 건 분명한데 네네. 이 도시의 어떤 수준과 경쟁력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근데 본인은 죄송하지만 교수님이잖아요. 네. 교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행정적인 능력이나 그런 게 검증이 되지가 않았는데 잘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저는 아주 현장에서 9년 동안 행정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제가 알려주세요. 그러면. 대학원 박사과정 마치고 네. 경기도에서 연구직 공무원 공채가 있어서 딱 시험 봐가지고 1등을 합격해서 1등으로 정말로 예, 강조하는 1등을 합격해서 수원시 학예연구사 만 9년 생활했습니다. 학예연구사가 이제 뭐예요, 공무원 직급으로 학예연구사? 치면 6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이제 연구, 학술 뭐 이런 걸 하지만은 당시 수원에 이제 딱 2명밖에 없어서요. 현장에서 정말 많은 공무원들과 어떤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 재생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행정 경험이 뭐 별로 없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오히려 뭐 높은 차원에서 지시하는 행정이 아니라 네. 현장에서 함께하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네. 더 강점이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그러군요. 있어요. 제가 너무 무식했군요. 여기 보니까 조영영님께서 의미가 있다. 김준혁은 수원 화성 전문 역사가이다. 정조를 존경하는 김준혁 화이팅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확실히 아니 이 아침부터 이렇게 막 들어와 갖고 막 댓글 달아주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분이 그럼요. 많아서 아이고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보니까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이게 여러분이 요즘에 나오시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꼭 좋은 댓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김준혁 교수님한테는 좋은 댓글이 일단 엄청나게 많아요.
교수님 개인에 대해서 특별히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더 많이 들어와서 한번 나쁜 말도 한번 달아보세요. 자, 근데 좋아요. 이번에 수원시장 출마하셨는데 이재명에게 정조의 리더십이 있었다면 예비 후보인 우리 본 교수님에게는 무슨 리더십이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본인도 정조의 리더십입니까? 예, 뭐 저는 정조를 이제 계승하는 인물로서의 어떤 역할, 또 다산을 계승하는 역할로서의 어떤 수원시장 후보가 되고 싶은데요. 저는 굉장히 그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 뭐 이 어떤 큰 틀에서 보자면은 진보에 네. 해당되는 사람이지만 네. 그러나 철저하게 실용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더해서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지금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그렇긴 그냥 본인이 합니다만 얘기하세요. 할 데가 뭐 없어요. 따뜻하고, 네, 따뜻하고. 사람들하고 소통 열심히 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제가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실은 저희가 그 이제 캠프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선후배들 또 친구들도 많이 와 있어요. 자원봉사에서 매일같이 상근하는 친구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한 20여 명 정도가 늘 있는데 네. 이 친구들한테 제가 뭐 싫은 소리 한번 한 적도 없고 또 어떤 의견이 있었을 때 그런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캠프 전체를 좀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시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정책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그걸 합리적으로 쭉 잘 정리해내는 이런 것들이 저는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결단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과감하게 빨리 판단해서 결정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러니까 맨날 이제 뭐 연구자로서의 김준혁보다 사실은 그 예전에 이제 사대부라고 했잖아요. 선비하다 대부되고 대부하다 다시 사대부되는. 네. 저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개혁, 검소함, 따뜻함, 소통, 경청 다 좋은 말이긴 한데 약간 추상적인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현실에서 제가 실현시킨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만이 결과물들을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이제 합리적인 내용이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좋아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 수원시장에 나가겠다고 한 경선 할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까? 10명입니다. 등록된. 10명이요? 네. 그렇게 경쟁률이 세요? 이제 염태영 수원시장님이 민선 5기, 6기, 7기 네. 12년을 하시면서 네.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을 잘 하셨고 수원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 기반이 좀 높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네. 수원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자신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인지도가 중요해요. 이럴 때는 네. 경선 방식이 뭐 50대 50인가요? 권리당원 50. 일단은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해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5명이든 3명이든 컷오프를 좀 할 거고요. 그 컷오프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50% 이렇게 해서 이제 1등을 이제 뽑게 되겠죠. 그 컷오프 방식은 뭔데요? 컷오프 방식은 이제 여론조사하고 면접. 면접? 그 사이에 뭐 민주당 당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또 뭐 사람들에 대한 좋은 평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들이 함께 정리가 돼서 컷오프를 하게 되겠죠. 100%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100% 그냥 일반인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까? 일반인들에게 하는 거죠. 일반인들에게? 예, 그 여론조사 비율은 이제 40%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론조사 비율을 100% 일반인에게 하고 그 비율은 40%, 나머지 면접.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공천관리 하시는 분들이 또 중요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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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또 열심히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아유, 뭐 감사드립니다.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지난번에 여론조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대강 한 걸 봤는데 네. 우리 교수님께서 뭐 1등은 아니던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한 번도 1등 해본 적 없습니다. 인지도가 좀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수원에서 제2부시장 하셨던 이재준 후보님이 네. 5번 연속 여론조사에서 1등 하셨고요. 이야. 아무래도 이제 부시장이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저하고 같이 경쟁하는 후보님들이 이제 뭐 청와대 행정관 출신도 있고 네. 행자부 차관 출신도 있고 네. 전에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저는 뭐 대학 교수 출신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 반영에 좀 도움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계속 2등, 3등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여론조사가 올라가는 추세이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다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아마 이번 주에 하는 여론조사들은 제가 1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중입니다. 구희춘님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행복한 정치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K님 매부쇼 나오셔서 우기 형님한테 혼나신 분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재미없다 그러던데요. 이런 아니요, 얘기죠. 재밌게 했는데. 오늘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재밌게. 자, 좋아요. 정치꾼 냄새가 안 나시는 선비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어쨌든 꼭 되라는 얘기가들이 많습니다. 아직 저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를 밀어드리지는 아직 않고 있는데 저한테 오늘 한번 아니, 잘해보시면 제가 밀어주세요. 그럴까요? 자, 좋고요. 현재 그러면 수원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군공항 이전 예, 문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이 군공항이 이제 벌써 70년 가까이 된 공항인데 네. 예전에 이제 수원에 완전 외곽이었지만 지금 수원이 엄청 커졌지 아우, 않습니까? 수원 너무 커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가장 중심지에 이제 공항이 자리 잡게 네. 됐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비행기 추락 사고도 있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원 시민들이 모두 다 수원 군공항을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현안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영통 소각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소각장. 시민들한테는 이제 기피 시설 네, 아니겠습니까? 혐오시설이 돼 이것에 있어요. 대한 이전 문제 또 합리적 해결 방안이 네. 중요한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약간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네. 수원이 이제 문화예술 공간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여가 공간이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공간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들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또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교통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수원의 참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군공항 이전 문제, 소각장 해결, 또 그다음에 지금 이 스포츠 뭐 그런 공간 부족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시 하시고. 근데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스포츠 의외의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수원시장 준비하면서 이제 특별히 수원이란 도시를 조사를 했어요. 좀 많이 네. 거금을 좀 들여서 그랬더니 여론조사도 해보시고만 이것저것 예. 컨설팅도 받으시고. 네. 문화예술 향유, 스포츠 여가문화 향유가 그런 욕구가 네. 다른 도시에 비해서 2.5배가 높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수원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뭐랄까 아주 막 드러내고 뭐 나서고 그러진 않지만 되게 점잖으시면서도 또 약간 품격이 있으셔서 제가 봤을 그렇기 때는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정책들이 무슨 뭐 엄청난 대기업들을 유치한다던가 네. 막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 그런 일자리라든가 경제적 기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렇죠. 시민들 자체가. 네. 그래서 그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높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들을 함께 어우러지게 만들어내는 것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문화예술과 관련된 특화된 전문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선에서 우선 컷오프는 뭐 당연히 이기겠죠. 뭐 자신 있습니다. 예. 근데 컷오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본선 경쟁력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본선 경쟁력에서 제일 우위를 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왜요? 하는 게 네, 있어요. 뭘 가지고?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수원서 아주 오랫동안 풀뿌리 시민운동을 좀 해왔었거든요. 풀뿌리 시민운동. 예, 저는 뭐 학생운동하고 또 이후에 통일운동하고 또 지역에 와서 지역 활동을 하다가 이제 뒤늦게 대학원을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네네. 예, 아들 낳고 대학원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늦게 들어갔는데 가장 늦게 들어가서 가장 빨리 교수가 된 케이스이기도 하죠. 그래요? 그러면서 지역에서 계속 뭐 환경운동, 언론운동 같이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또 현재 네. 또 수원에 있는 시도의원들 중에 네. 반 이상이 거의 좀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3분의 2 정도가 김준혁과 함께 새로운 수원 만들겠다라고 도원 결의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당원들 또 저를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뭐 검찰개혁부터 시작해서 진보 진영에서 열심히 활동한 그 부분에 대한 인정들을 네, 많이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원의 어떤 투표에서는 뭐 완전히 자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재동님이 수원 원도심은 되게 지저분하다. 조금 더 디테일한 행정을 펼쳐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얘기들을 좀 잘 들어보셔야 네, 되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용남 전 국회의원, 이분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1등으로 했지만 여론조사 나왔어요. 뭐 저희들이 볼 땐 100% 전략 공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공천 될 거다. 네네. 거긴 경선 안 와요, 그러면?
뭐 지금 국내힘도 한 7, 8명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김용남 후보하고는 지금 격차가 많이 나기 그쵸. 때문에 특히나 김용남 후보가 또 윤석열 그 당선인의 최측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언저리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뭐 전략 공천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제가 김은혜 전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자주 나누는 편인데 지난번에 제가 이 여론조사 나온 다음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엄청 자신감을 딱 내보이면서 뭐 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데 특유의, 그거는 본인의 네. 착각입니다. 아, 착각일까요? 예, 왜 착각이냐면 김용남 후보도 수원서 초중고등학교 다 나왔어요. 네. 예, 또 나름의 인생 스토리가 좀 있는 분이긴 합니다. 아, 그분이 무슨 스토리가 뭐- 있죠? 아니 뭐 그냥 어렵게 자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이제 검사 생활한 나서부터 뭐 제가 그 들어보니까 그 수원에는 김승원 의원하고 서울법대 동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랑 뭐 전혀 같이 놀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분이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보좌관 이렇게 좀 뭐 가혹행위 해가지고 막 구설수에도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래? 예. 보좌관을 가혹행위했대요? 아니 그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지역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전에 국회의원 할 때도 평가를 받지 못했고요. 하다못해 그분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내부에서도 네네.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하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의 언저리 측근이라고 하지만은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수원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선명하게 김용남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진짜 후보는 김준혁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를 거꾸로 지지를 하고 더 하고 있는 거죠. 김용남 전 의원은 사실 검사 출신인데 이번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윤석열 캠프에서는 또 공보 특보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으니까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내가 적격이다 이런 주장을 펼칠 것 같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 김준혁 교수님께서는 이제 야당의 그런 사람으로서 시장이 된다 그러면은 또 중앙정부하고 이게 좀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럼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수원 시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달라요? 예.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네. 130만 가까이에 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특례시인 수원시를 지켜내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철저하게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수원을 위해서라면 중앙부처에 뭐 찾아가서 중간이라도 고개 숙이면서 수원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이야기하고 네. 그 예산을 받기 위한 세일즈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실무진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수원시장이 실무진들과 가서 소통하고 대화하면 그들을 또 감동시키면은 그 권력에 관계없이 저는 충분히 수원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여러분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수원의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민주당의 김준혁 교수하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뭐 수원시장 선거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 윤석열 요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그렇게 교수님한테 생각을 바라는 합니다. 것도 그럼 이재명과 같은 리더십입니까? 저는 뭐 이재명 전 후보의 리더십보다 이재명 상임 고문의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 리더십을 좀 뛰어넘어서 더 큰 상생의 리더십을 좀 갖고자 하고 있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인 개혁 방안들 특히나 수원이라는 도시가 이제 정조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정조의 어떤 개혁 정신에 대해서는 사실 유치원 아이들부터 어르신들의 일까지 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당시에 수원에서 실현했던 또 조선시대 실현했던 그런 개혁 정치들을 시즌2로 해서 현재 21세기에 맞는 그런 사회복지 정책들, 경제 정책, 또 교육 정책 이런 거 다 합리적으로 만들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현재 정치 현안하고 또 연결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권성동 의원이 지금 선출이 됐어요. 글쎄 말입니다. 윤핵관의 최고 핵관인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선출돼가지고 뭐 검수완박 지금 막 완전히 막 지금 박살내려고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난 그 인터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네. 그 이재명을 지키려고 검수완박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의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은 검수완박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 당내도 갈라치기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이재명의 뭐 잘못된 법칸이 뭐니 뭐 이런 걸 갖다가 숨기고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그 말도 안 되는 이 얘기군요. 사람들 진짜 네. 후한무치한 사람들이다.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지금 뭐 대검찰청 명의로도 그렇지만은 거의 조직적으로 지금 이 검수완박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좀 저항하고 있거든요. 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원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특히 뭐, 왜냐면 수원시장이 되면, 수원시장이 국민의힘 사람이 되면, 지금 이재명 그 고문의 뭐 대장동 특검이니 뭐니 관련해가지고 수원지검에서 다 수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클 거라고 그러던데. 지금 이제 뭐 저희들 사이에서 들리는 이야기들 보면은 네. 뭐 검찰이 대한민국에 있는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 네. 뭐 이렇게 조사를 뭐 한다. 뭐 그건 사실은 뭐 아니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수원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특정 후보들 뭐 이렇게 좀 조사를 하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런 것보다 사실은 좀 굉장히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검찰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럼 이들에 의해서 무소불위의 모든 권한을 갖게 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어떤 시대로 가게 되면서 네. 자신들의 생각대로 기소하고 네. 또 잘못도 기소해서 빼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행정력을 갖다가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 전 생겨날 수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예전에 그 심대덕 시장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검찰에서 기소해가지고 죄 만들어서 감옥에 네.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력이 마비됐죠. 끝내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서 정말 그것이 당시 검찰에서 잘못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었는데 네, 이렇게 네. 됐을 때 시민들의 어떤 발전들, 행복들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검찰 개혁 문제는 단순하게 자신들의 어떤 권력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걸 정말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의 범죄 행위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나서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거를 철저하게 지금 못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법조인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실 너무 세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여의도에서 검찰개혁 집회를 할 때 제가 참 마이크 잡고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네. 그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도 서구처럼 최소 지방검사장 같은 경우는 바로 선거에 의해서 뽑아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검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체제로 나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니 기소하려면 경찰이 다 기소할 수 있고 다 하는데 네. 그것이 뭐 검찰이 하지 못하면은 국가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기소는 검찰이 하고 대신에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이 한다. 이게 이렇게 분리시켜야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조한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와,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는데 경기도 시흥시 기준으로 198번에서 뉴스인사이다가 방송에 나오네요. 저희가 케이블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채널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내 얼굴도 볼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유튜브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아주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냐 권성동 대표 말했지만 솔직히 그동안에 검찰이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인 거에 대한 반성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게 없어요. 그 영화 더킹인가요? 그 영화 보게 되면 더킹, 네네. 그 검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때 볼 때는 야 이거 진짜 완전히 소설 같구나 그랬는데 요즘 보면 그게 실제 같아요. 저는 맞아요. 검찰 내부에서도 양심 있는 검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렇죠. 수원에도 그 백혜련 국회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양심 있는 검사였고 그래서 네. 지금도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참에 양심 있는 검사들이 오히려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선 패배 이후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좀 쓴소리를 합니다. 젖잘싸 때문에 망할 것이다. 즉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기조가 민주당 내에 팽배해 있어서 그러니까 최고로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선거를 치렀는데도 졌다면 반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서로 정신 승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후보님께서는 민주당 정당 혁신 추진위원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그러면 여기 대해서도 조금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정당혁신 추진위원 하면서 네네. 지난 대선을 위해서 어떤 정당 혁신 개혁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그 신뢰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에 이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에서 저희가 과감한 기득권 혁파를 갖다가 논의를 했고 네. 그 사이에서 참 정말 뜨거운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 이 안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말할 수는 없는데 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반영된 부분도 있고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0.7% 차이라고 하는 아쉬운 패배를 하게 됐는데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네. 젖잘싸 문제는 네. 저는 이제 빨리 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지금도 털어야 된다. 계속 젖잘싸 문제 하면서 네. 이걸 가지고 지방선거에 임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말 사직생 각오로 네. 하는 것들만이 다음에 어떤 총선도 그 다음 대선도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국토부 장관 원희룡, 여가부 김현숙 뭐 등등등등. 이번에 인선의 특징은 철저한 시장주의자들 혹은 엘리트들, 저는 뭐 자본주의자들 추경호 그 이러는데요. 기재부 장관 임명된 네. 거 보고 사실은 뭐 깜짝 놀랐어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네. 충격받았고요. 그분 뭐 다주택자라든가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네. 뭐 네. 잘못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물론 그렇죠. 그것이 뭐 100%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까지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과정들을 네. 모두가 다 합리적으로 덮어버린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나라가 과연 올바른 정의가 살아서 숨쉬는 국가가 될 것이냐. 저는 가진 자들의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네.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끝낼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가 SNS에 공개한 상장 사진이 4월 4일자로 만들어져 있던데요. 이걸 보고 사실 분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조롱하면서 저렇게 상장, 뭐 이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평소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으로 종이컵을 절약하고 뭐 텀블러를 사용해서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그러니까 표창장을 지금 약간 패러디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조민 씨,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지금 현재 대학교 의전은 전부 다 입학이 취소돼서 고졸 상태가 됐어요. 게다가 지금 뭐 또 중졸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근데 사실 좀 너무 심한데다가 정경심 씨, 이 조민 씨 엄마인 지금 교도소에 계신 그분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뇌출혈 증상을 지금 보였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 말씀에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내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받을 것이다. 예, 저는 이 생각부터 먼저 했는데 네. 지금 저들이 하는 저 행동이 네. 과연 인간이 할 행동이냐, 과연 사람들이 할 짓이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잣대가 같아야 된다. 그렇죠. 잣대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청문회에서 정말 조국 장관의 했던 똑같은 잣대가 네. 드리워지기를 진심으로 제가 기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나 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저 사람들은 뭐 철면피 같은 사람들이고 네. 정말 후한무치한 사람들인데 네. 저들이 자신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러나 반드시 역사와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네. 저는 사실 좀 놀랬던 게 교수님이죠. 서민 교수. 학생 같았던 조민 씨에 대해서 좀 약간 너무 심한 말을 해갖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다가 심평 변호사도 요즘에 과격한 말을 퍼부어서 좀 많이 놀랬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사람답게 개인적으로 사는 게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남 조롱하는 거 아까 본 것처럼 직원에게 손으로 쓴 상장 수여하면서 이렇게 막
SNS에 조롱하듯이 올리는 이런 것도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준혁 수원시장 예비후보와 오늘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